네, 경매나 공매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물건들이 바로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낙찰받기도 좀 어렵죠. 특히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하는 시기에는 저렴하게 사기가 또 어려워요. 낙찰가 높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낙찰될 것 같으면 경매 왜 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죠. 물론 이제 경매를 하는 분들이 저렴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긴 하지만 뭐 경매라는 게 이제 저렴하게 사는 목적 외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또 매매와는 다른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찰 가격을 좀 높이 쓰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실상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으려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안 하죠.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불장일 때 경매 시장으로 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 중에 권리 분석을 잘 하시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는요, 당시 시세가 10억짜리 했던 아파트였는데 무려 5억에 낙찰받았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숨은 기술, 테크닉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 숨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에 있는 아파트고요. 해당 물건은 압류지산입니다. 조세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건물은 전용이 40평, 공급 면적은 한 48평형 정도 됩니다. 감정 가격은 9억 5천이었고요. 입찰은 2022년 2월에 진행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당시 시세가를 보시면요. 실거래 가격이 입찰하던 당시 실거래가는 10억 정도 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하락한 영향은 있는데 당시 입찰 당시 시세가는 한 10억 정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 보시면 3명이 응찰했고요. 낙찰 가격은 5억 50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억 505만 원이면 엄청 싸게 산 거죠. 반값에. 압류지산 권리분석은요. 재산명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게 배분 요구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시면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모 씨로 하는 6억 원이고요. 배분 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분 요구해야만 배분이 되고 말소되거든요. 근데 배분 요구하지 않아서 이 6억 원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임이라고까지 명시해놨어요. 그러면 6억 인수해야 되죠? 여기다가 낙찰받은 5억을 추가하게 되면 11억의 산꼴이 돼버렸잖아요. 당시 시세가가 10억인데 11억에 낙찰받은 거면 이거 잘못 낙찰받은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요. 여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6억 원으로 하는. 그런데 아래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세권에 가처분이 돼 있어요. 이 가처분 뭐지? 피보정 권리 보니까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신용보증기금. 이게 뭐냐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는요. 주로 이제 사업자 대출 나가거든요. 뭐 그녀당 설정하고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이자나 원금이 안 들어왔을 때 그 대출해준 사업자의 대표자 부동산에 이런 가압류를 통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으로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채무자들이 이런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됐을 때 제3자와 공모해서 허위의 권리를 설정해서 채권을 빼돌리기 위해서 허위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용보증기금들은 뭐 선순위, 뭐 근저당, 가압류, 기타 이런 권리들을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가처분을 걸어놓고요. 결국은 가처분을 해놨다는 것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신용보증기금이 이 전세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놓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전세권이 사행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 전세권 6억 원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6억 원을 인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안 소송에 대한 절차를 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중요한 기술이고 테크닉인데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나 기타 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이 전세권을 말소하게 한 소송, 사건 번호 찾는 방법부터 판결문 열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사건 번호가 여기 나오죠. 2019 카단 100473 검색창이에요. 나의 사건 검색 하시게 되면 진행 중인 소송사건, 기타 이런 신청사건에 대한 진행 절차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전세권 가처분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2019 카단 100473 전세권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본안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번호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원고 일부 승이 됐네요. 다시 말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전세권은 사회행위다. 따라서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뭐 청구 취지가 여러 개였는데 그중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019 가합 50907에 대한 판결문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나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가는 겁니다. 관련 법원으로. 그러면 위에 민원이 있고 여기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판결문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실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판결문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2019 갑 50907 사행위 취소 주문 내용 보시면요. 2017년도 3월 8일 접수된 제 27,528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전세권 6억 원에 대한 권리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요, 1심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항소가 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건을 열람하실 때는 확정이 되었느냐,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보니까 이 승소 판결에 대해서 2022년 1월 13일에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13일 날 확정이 됐으니까 보세요. 입찰 기간이 2022년 2월 7일, 2월 9일이니까 입찰 기간 약 한 달 전에 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찰하신 분들은 뭐 사실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입찰한 건지 아니면 싸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들어간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절차대로 전세권은 현재 유효한 권리였지만 입찰할 당시까지는 나중에는 이 전세권이 말소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니까요. 전세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언제 말소가 됐냐면 2022년도 5월 25일. 낙찰되고 나서 약 한 3개월 후에 전세권이 말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나가시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의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운가요? 네. 어쨌든 이러한 원리는 여러 가지 경매 권리 분석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당시 실거래가 10억이었던 아파트를
5억이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 전세권이 6억이 그대로 설정이 돼 있어서 6억 원을 인수할 거였다면 사실 5억보다 더 싸게 받았어야죠. 그런데 6억이 말소가 가능하다는 이런 소송 절차를 확인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은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상 권리관계가 평이한 이런 물건들은 싸게 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공개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아직 제 유튜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회수도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것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왜 저런 걸 또 공개하냐라고 하시지만 뭐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매 좀 공부한 그 내공이 있으시거나 법 쪽에 있으신 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저만 이렇게 혼자 몰래 알고 있다가 뭐 몇몇 분에만 이렇게 알려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경매를 좀 제대로 기초 과정부터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을 학기를 맞아서 9월 3일 그리고 9월 4일 날 저희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경매 기초 과정을 개강하게 됩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티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9월 4일 수요일에는 직장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는 화요일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용산역 안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총 강의실 이론 수업은 4회, 그리고 법원 현장 학습 1번, 이렇게 해서 총 5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전혀 모르는데 해도 관계없습니다. 경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가서 현장 학습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그리고 9월 4일 개강하는 경매 기초과정에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